자, 저희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본인데요. 우리 자본은 말이죠. 시험 문제 출제가 하나 내지는 둘. 근데 범위는 엄청 넓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본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안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제가 해주는 것만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본은. 아셨죠? 이것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자본은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네, 자, 가겠습니다. 잠깐요. 여기서 우리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요거 3번하고 4번은 예, 잘 나와요. 3, 4번은. 요거는 지금 나가는 거 아니고 다음 주에 나갈 거고 오늘은 자본의 분류까지만 나갈 겁니다. 자, 자본에 대한 정의, 자본이 뭐냐 이거죠. 자본은 기업의 자산 합계에서 부채 합계를 차감한 잔여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본은 기업의 자산 합계에서 부채 합계를 차감한 뭐라고요? 잔여 지분으로 순자산을 말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본은 차변의 자산의 금액에서 부채 금액 4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자본이다 이 소리예요. 알았죠? 그래서 자본은 별도로 측정 기준이 없어요. 자산과 부채가 결정이 되면 나머지를 다 자본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래서 잔여 그러는 거야. 나머지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잔여 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잔여 지분은 다시 말하면 소유주 지분을 말합니다. 소유주 지분. 누구 지분이라고요? 소유주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자본은 별도의 측정 기준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이꼴 자본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등식은 그래요. 자, 등식은 중요해요. 자본의 이제 분류입니다. 자본은 어떻게 분류하냐? 우리 자산과 부채는 어떻게 하죠? 자산과 부채는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하잖아요. 12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유동, 비유동하죠? 근데 자본은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 안 합니다. 자본은 왜? 자본은 회사가 망할 때까지 이용하는 거잖아. 상환의 의무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100% 다 비유동이야. 다시 뭐라고요? 100% 다 비유동에 해당해. 12개월 넘어서 계속 이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동, 비유동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래서 자본은 어떻게 분류하냐?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납입자본, 기타 자본 구성요소, 이익잉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납입자본은 다시 두 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 자본금은 법정 자본금이야. 그래서 상법에서 정해놓은 자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액면금액이죠. 이 자본잉여금은 자본금을 초과해서 이익이 난 거죠. 잉여는 남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본금에는 다시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 이렇게 나눠져. 의미는 없어요.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이거는 보통 주식에 대한 자본금, 이거는 우선 주식의 자본금. 여기 자본금이야.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은 세 가지만 알면 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그냥 세 가지만 외우시면 돼. 자,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이름을 뭐라 그랬죠? 주감자 그랬죠. 뭐라고요? 주감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을 발행했는데 초과, 돈을 더 받았다는 거죠. 액면금액 이상으로 발행한 거. 감자 차익은 회사가 자본금을 감자할 때 생기는 이익이야. 감자할 때 생기는 이익이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이거는 뭐냐? 이거는 자기 주식을 팔아서 생긴 이익이야. 이거 조심해야 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수익이 아니야. 자본이야, 자본. 처분 이익 그랬다고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거래야. 손익 거래가 아니라고 이거. 알았죠? 그래서 수익으로 보지 않고 뭐라? 자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감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자본 요소, 기타 자본 구성 요소는 자본 조정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 자본 조정이라는 말은요. 자본 조정은 자본금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항목에도 집어넣을 수 없는 항목.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차감적 자본 조정이 있고 부가적 자본 조정이 있다. 차감적이라는 것은 자본 합계에서 마이너스 시키는 항목이고 부가적 자본 조정은 자본 합계를 증가시키는 항목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거고 이건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읽어봤을 때 이거 나쁜 거다 그러면 차감적, 이거 좋은 거다 그러면 부가적 이렇게 보시면 돼. 알았죠?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거죠. 우리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렇게 재재기, 기해박. 재재기, 기해박. 그럼 재재기는 당기손익에 가면 안 되는 거고, 재재기는 기해박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대상은 기해박, 대상이 아닌 거는 재재기,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재재기, 기해박은 뭐냐? 재재기, 기해박은 보세요. 재, 기, 해, 파생상품. 자, 요 재는 재평가 잉여금을 얘기하는 거야. 요 재는 재측성 요소. 이거는 이제 퇴직급여에서 나오는 말이야. 우리 시험에는 전혀 안 나와. 기는 기타 포괄손익. 다시 뭐라고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를 얘기하는 거야. 기타 포괄손익 누계 얘기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기타 포괄손익 누계 얘기야. 근데 똑같은데 왜 분류를 했냐? 위에 거는 주식에 대한 거고 아래 거는 사채에 대한 거야. 이 주식에 대한 거하고 사채에 대한 것이 틀려. 회계 처리가 다르다고. 그래서 그냥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해는요, 해외 사업 환산 손익. 해외 사업 환산 손익. 파는 파생 상품. 평가 손익. 이게 사실 요 앞에 더 있어.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이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 얘는 절대로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얘는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한 번. 지금까지 한 번 나왔어. 안 나와. 그럼 누구 나오느냐? 얘하고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알았죠? 요거만 알고 계시면 돼. 됐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냐 그러면 이 재재기는 얘네들은 뭐 되면 실현되면 뭐 되면 실현되면 단기 손익으로 가면 안 돼요. 바로 어디로 가? 바로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를 해야 돼. 실현되면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거야. 단기 손익에 대체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근데 얘네들은 뭐 되면 실현되면 얘네들은 실현되면 단기 손익에 갔다가 이익 잉여금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기타 포괄 손익은 어디서 다 만나? 이익 잉여금에서 다 만나는 거야. 알았어요? 근데 왜 얘는 단기 손익으로 안 가고 얘는 단기 손익으로 가느냐? 단기 손익으로 안 가는 이유는 이거는 경영자의 성과로 볼 수 없다는 거야. 다시 뭐라고요? 경영자의 성과로 볼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경영자의 성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경영자의 성과로 보니까 단기 손익에 갔다가 이익 잉여금으로 가는 거고 얘는 그냥 바로 이익 잉여금으로 가는 거야. 경영자의 성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재평가 잉여금이 우리 배웠잖아. 재평가 잉여금. 예를 들면 내가 5년 전에 토지를 100만 원 주고 샀는데 5년이 지난 오늘 토지 가격이 500만 원이야. 100만 원 주고 샀는데 500만 원 올랐어. 그럼 400만 원이 재평가 잉여금이잖아. 이거 경영자가 잘해서 생긴 이익이냐? 물어보는 거야. 경영자가 잘해서 생긴 이익이에요? 아니잖아. 경영자의 성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이걸 경영자 성과로 보게 되면 경영자의 성과가 어떻게 돼? 경영 성과가 부풀려진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경영자 성과를 안 보는 거야. 그래서 얘는 단기 손익이 안 가고 바로 이익 잉여금으로 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경영자의 성과를 보냈다가 이익 잉여금으로 한다. 이게 달라. 알았죠?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익 잉여금은 단기 순이익하고 2월 이익 잉여금하고 단기 순이익이 있어요. 원래 단기 순이익이 모여서 이익 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순이익이야.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의 누적을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 얘기야. 봐봐.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가 단기라고 해봐. 여기 단기야.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단기 순이익이 남아서 10원, 20원이 넘어서 30원이 넘어왔다고 쳐봐. 이게 2월 이익 잉여금이라고.
알았어요? 여기 당기순이익은 70원이야. 그럼 요건 당기순이익이고 요거는 2월 이익잉여금이야. 이해갔어요? 그러면 2월 이익잉여금 전체는 얼마냐? 그럼 이거 다 더한 게 2월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야. 단기에 발생한 순이익은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은 얼마냐? 그럼 이익잉여금은 다 더한 게 이익잉여금이야. 그럼 얼마야? 10원, 20원, 70원. 그러니까 얼마야? 100원. 이렇게 되는 거지. 100원을 부를 때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고 요 70원만 얘기할 때는 당기순이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기순이익이 모여서 뭐가 된다? 이익잉여금이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서요. 2월 이익잉여금에는 수정사항이 있어요. 수정사항이 3개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회계 변경 누적 효과. 회계 변경으로 인한 누적 효과를 더하고 빼야 돼. 그리고 전기 오류 수정 손익. 전기 오류 수정 손익. 이건 뭐야? 전기의 오류를 수정했다는 거죠. 전기 오류를 수정한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중간 배당금. 요 세 가지 항목은 이익 잉여금에서 2월 이익 잉여금에서 수정하는 거야. 요 세 개는 됐죠? 요거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전기 2월 이익 잉여금은 단기 손익으로 보지 않는다. 2월 이익 잉여금에서 수정한다.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넘어가서 자, 우선 주식. 우선 주식은 보통 주식보다 뭔가를 우선하는 거죠. 예, 이것도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우선 주식에는 제일 먼저 전환 우선주라는 게 있지. 전환 우선주는 보통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주식을 말하는 거야. 알았죠? 우선 주식을 뭐로? 보통 주식으로 전환. 여러분들 우선주하고 보통주하고 차이가 뭐예요? 보통주는 의사결정권이 있어요. 근데 우선주는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무슨 말 이해갔죠? 그러니까 뭔가를 보통주보다 우선하기는 하죠. 근데 의사결정권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상환 우선주. 상환 우선주는 부채야, 부채. 금융부채로 일정 기간에 걸쳐 상환해야 될 의무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서 원래 주식은 상환 의무가 없거든요. 근데 주식을 발행하면서 뭐라 하냐면 야, 이번에 발행한 주식은 내가 1년 뒤에 갚을게. 그러고 발행하는 거야. 그럼 그건 부채지. 그게 상환 우선주야. 근데 다른 주식은 갚는 건 아니야. 상환을 안 하거든. 근데 상환 우선주는 갚겠다고 약속을 하고 발행한 거야. 상환 우선주. 자, 그 다음에 배당 우선주.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 이거 배우려고 하는 거. 배당 우선주. 배당 우선주는 배당금을 보통주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주식보다 배당금을 우선적으로 받는 게 배당 우선주야. 그래서 요거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배당 우선주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누적적, 비누적적 우선주. 여기서 누적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누적. 누적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배당금을 못 줬으면 그동안에 못 준 것까지 다 주겠다 이 소리야. 그게 누적이고, 비누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못 준 거 있으면 안 준다는 거야. 그냥 요번 것만 주고 말겠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우리 회사가 설립한 지가 1년, 2년, 지금 3년째야. 근데 1년, 2년에 배당금을 못 줬어. 여기서 지금 배당금 지급하려고 그래. 이해가세요? 배당금 얼마인데? 5%. 근데 지난번에 5% 이거 줬어, 안 줬어? 안 줬다고. 그럼 누적적일 때는 얼마 주면 돼? 15% 다 주면 되는 거야. 이게 누적적이고. 비누적적은 그냥 5%만 주는 거야. 단기 것만. 알았어요? 됐죠? 자, 그래서 누적적은 지난 연도 배당까지 누적해서 배당하는 주식. 비누적적은 단기분만 배당하는 주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참가적, 비참가적. 참가적이다, 비참가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당을 하다 보면 자녀 배당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배당이 있다고요? 자녀 배당. 남아있는 배당. 우선주하고 보통 주식이 배당금을 다 가져갔는데 남은 배당이 있어. 원래 남아있는 자녀 배당은 보통주에게 귀속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선 주식도 자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우선주가 참가적 우선주야. 그럼 비참가적은 자녀 배당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참가적은 자녀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주식, 비참가적은 자녀 배당에 참가할 수 없는 주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는요. 요거 우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문제 풀고 갈게요. 자, 어디 보냐면 425쪽. 425쪽에 문제 1번입니다. 425쪽에 문제 1번에 자, 한국은 2004년 12월 30일 현재 주식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2년과 2003년에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없었다. 근데 2004년에 9만 원의 현금 배당을 선언했다. 9만 준다는 거죠. 자,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한 지급해야 될 배당금을 구하면 얼마냐? 배당률은 몇 %다? 6%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지금 현금 배당한다는 거야? 현금 배당을 지금 9만 원 한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 9만 원을 어떻게 나눠 가지라는 거야? 나눠 가질 때 보통주하고 우선주 나눠 가지라는 얘기지. 항상 배당금 줄 때는 누구를 먼저 줘? 우선주를 먼저 주는 거라고. 우선 주식을 먼저 주는 거야. 자, 우선 주식. 배당금은 항상 자본금에 대해서 주거든요. 그 박스 보세요. 우선주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게 누적적이면서 참가적이죠? 누적하고 참가적이야. 자, 주식수는 몇 주? 50주. 5,000주. 액면 금액은 50원이지? 그러면 5,000주 곱하기 50원. 이게 자본금이야. 5,000주 곱하기 50원. 그럼 얼마야? 25만 원이지? 25만 원. 여기다가 배당금을 주면 돼. 자, 배당금 몇 % 주면 돼? 6% 주면 안 되지? 2002년, 2003년도 안 줬다며. 누적적이니까 다 줘야지. 지금 몇 년치 줘야 돼? 3년치 줘야 되잖아. 3년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25만 원 곱하기 18% 주면 돼. 3년분. 알았어요? 빨리 곱해봐. 얼마야 그러면? 4만 5천 원이지? 4만 5천 원 나오잖아. 그죠? 자, 그럼 이제 우선주 됐으니까 보통주. 자, 보통 주식은 주식수가 몇 주야? 만주. 액면은 50원이죠? 그럼 만주 곱하기 50원. 그럼 자본금은 50만 원이지? 자, 보통 주식은 지난번에 안 준 건 안 주는 거야. 보통 주식은 무조건 비누적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몇 % 줘야 돼? 6% 주면 되지 얘는. 그럼 얼마야? 3만 원. 됐어요? 그럼 배당금 가졌는데 얼마 지금 배당이 됐어? 7만 5천 원밖에 배당이 안 됐잖아. 얼마 줘야 되는데? 9만 원 줘야 되는데 7만 5천 원밖에 배당 안 됐죠? 그럼 얼마가 지금 배당이 덜 됐어? 15,000원 배당이 덜 됐지? 이거를 자녀 배당이라 그런다고. 이걸 무슨 배당이라 그래? 자녀 배당. 그럼 이 자녀 배당은 어떻게 해야 돼? 자녀 배당은 누구누구가? 얘하고 얘가 나눠 가져야 되는 거야. 왜? 참가적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비참가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비참가적이다 그러면 이 15,000원을 다 보통주가 다 가져가면 돼. 얘는 안 주고. 근데 참가적 그랬으니까 나눠 가져야죠? 그죠? 그럼 어떻게 나눠? 15,000주 곱하기 자본금의 비례해서 나누는 거야. 자본금의 비례해서. 자본금 다 더하면 얼마야? 75만 원이죠? 그러면 15,000원 곱하기 75만 원분의 25만 원. 그럼 이게 우선주가 가져야 될 거야. 우선주가 가져가야 될 자녀 배당. 얼마야? (5,000원이에요) 5,000원. 그러면 15,000원에서 5,000원을 우선주가 가져가면 나머지 10,000원은 보통주가 가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보통주가, 우선주가 가져야 될 돈은 얼마가 돼? 5만 원. 보통주가 가져야 될 돈은 얼마야? 4만 원. 그래서 두 개 더하면 9만 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자, 요거 사진 하나 찍어 놓도록 하고요. 제가 안 지울 거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안 지울 거예요. 자, 주식 발행. 보세요. 안 지울게. 좀 이따 찍어. 내 얼굴 시키면 곤란해. 그지? 왜? 초상권을 줘야 되잖아.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주식 발행입니다. 보세요. 자, 우리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주식 발행은 기업은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조달한다.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하는데 이를 뭐라 그런다? 증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걸 증자라 그래요. 그러면 증자의 반대는 뭐예요? 증자의 반대는 감자예요. 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걸 감자라 그래요. 자, 증자에는 무슨 증자가 있어? 유상증자가 있고 무슨 증자가 있다? 무상증자가 있다. 그럼 유상, 무상은 뭘로 판단하냐? 현금, 돈이 있으면 유상, 돈 없이 주식을 발행하면 무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로부터 돈을 받으면 유상증자. 돈을 받으면 유상증자, 주식을 발행하고 돈 안 받으면 그냥 공짜로 줘버리면 무상증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았죠? 네, 그렇게 된다. 자,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제일 먼저 액면 발행이네요. 액면 발행은 액면 금액으로 발행한 거죠.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 발행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이런 거는. 자, 두 번째요. 할인 발행이에요. 할인 발행은 액면 금액보다 할인, 싸게 발행한 거죠. 그래서 분개를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이야. 자본금 요 금액은 액면이라고. 근데 돈은 얼마를 받았어? 90원밖에 안 받았잖아. 100원짜리를 90원 받았으니까 얼마 지금 할인한 거야? 10원. 이때 10원을 뭐라 그러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뭐라 그런다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거는 자본학계에서 마이너스 하는 거야. 이건 자본의 마이너스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을 할인해서 발행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학계에서 마이너스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할증 발행이야. 할증 발행은 액면 금액보다 할증, 돈을 더 받은 거죠. 그죠? 그럼 분개를 하면 어떻게 돼? 일단 대변의 자본금은 100원이야.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 금액으로 해야 돼. 근데 돈은 얼마를 받았어? 돈은 110원 받았고 120원 받았네. 돈 더 받았죠? 얼마 더 받았어? 20원. 그걸 뭐라 그래? 주식 발행 초과금. 뭐라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 이때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학계를 증가시키는 거야. 이건 자본잉여금이야. 자본잉여금. 뭐라고요? 자본잉여금이 돼요. 자본잉여금.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주식 100주, 액면이 5,000원. 그럼 얼마야? 50만 원이지. 50만 원짜리를 액면 6,000원에 발행했다는 거야. 100주를 5,000원짜리를 6,000원에 발행했다고. 그럼 돈을 더 받았죠? 이게 할증 발행이야. 얼마? 60만 원. 분개하면 대변의 자본금은 50만 원. 액면 금액이야. 근데 돈은 얼마를 받았어? 60만 원. 그럼 10만 원만큼 돈을 더 받았죠? 이걸 뭐라 그래? 이거를 주식 발행 초과금. 뭐라 한다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 10만 원.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에 속해. 어디 속한다고요? 자본잉여금. 주감자에 속하는 주감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 다시 주식 100주 액면이 5,000원인데 그럼 50만 원짜리인데 이거를 4,000원에 발행했다. 얼마에 발행했다고? 그럼 할인 발행한 거죠. 그러면 40만 원에 발행한 거야. 자, 분개는 대변의 자본금은 50만 원. 근데 돈은 얼마를 받았어? 40만 원. 그럼 10만 원 덜 받았지? 그럼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 손해지. 이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만 원.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이 감소되는 거야. 자본의 감소. 할인 발행했으니까. 돈을 덜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런 발행을 전부 다 무슨 발행이야? 이건 유상증자라고요. 무슨 증자라고요? 유상증자. 알았어요? 그럼 무상증자는 뭐냐? 이거예요. 무상증자. 주식을 발행하고 그럼 대변에 주식 100원을 발행하고 돈 안 받았다. 그럼 돈 안 받았으니까 그냥 100원 돈 안 들어왔잖아. 그 대신 이걸 어떻게 했다?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했다. 이런다고. 자본으로 대체한 거죠. 그럼 돈 안 받은 거 이거 돈이 있어 없어? 없지. 이게 무상증자라고. 무상증자는 현금이 안 들어온 무상증자야. 자, 그러면 문제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429쪽.
429쪽에 문제 2번입니다. 자, 한국은 2004년 회계 자료의 일부다. 주어진 계정 잔액을 이용해서 계산한 기타 포괄손익 누계는 얼마냐? 자, 우리 기타 포괄손익 누계는 뭐예요? 제재기 기해바죠? 그것만 찾으면 돼. 제는 없지? 기 있잖아. FVOCI 이게 기타 포괄손익 아니야. 기타 포괄손익 평가 이익이죠? FVOCI가 기타 포괄손익이야. 자, 25,000원. 또 해외 사업 환산 손실 있잖아. 그죠?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아니야. 감자차익도 아니고 알겠죠? 그럼 두 개네. 얼마야 그러면? 43,000원에서 울고 간 사람이 엄청 많아. 43,000원 그러면 틀려. 하나는 이익이고 하나는 손실이잖아. 그럼 빼야지. 이거 어떻게 더하냐. 빼야지. 얼마? 7,000원이야. 7,000원. 답은 7,000원이야. 이익과 손실은 서로 빼야지. 어떻게 더해. 자, 넘어가. 3번. 자본합계를 물어봤죠? 이런 문제가 어려워요. 자본합계. 자본합계는 더하기 빼기를 잘해야 돼. 자, 갑니다. 자본금부터 봐. 자본금 50만 원에서 그 밑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거는 빼야지. 할인했으니까 빼는 거야. 그 다음에 밑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건 더해야지. 잉여니까.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손해봤으니까 빼야지. 그 다음에 자기주식은 빼는 거야. 자기주식은 차감이야. 자기주식은 차감, 자본의 차감 항목이야. 그 다음에 감자차익은 더하고 차익이니까.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도 더하고 돈 더 받은 거니까. 그 다음에 조심할 게 자산수증이익은 계산하면 안 돼. X. 자산수익은 아예 X. 얘는 자본이 아니야. 얘는 수익이야. 자산수증이익은 수익에 해당해. X. 자, 그럼 빨리 자본 얼마인가 빨리 계산해봐요. 자, 449쪽으로 갑니다. 449쪽에 자, 몇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449쪽. 제가 안 풀어주는 문제는 풀지 마세요. 아셨죠? 심화에서도 안 풀어줄 거예요. 이거. 안 풀어도 돼. 자본은 어렵기만 어렵지 우리한테 득이 되진 않아. 그러니까 자본 공부하지 말고 다른 거 공부하시면 돼요. 제가 풀어주는 것만 그냥 보세요. 자, 문제 1번. 자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죠. 1번. 자본의 구성 항목의 표시는 유동성 배열법에 따른다. X. 자본은 유동성, 비유동성 이런 거 없어. 알았죠? 자본은 유동, 비유동 구분 안 한다니까. 자, 그 다음 주식 배당으로 주식을 교부하면 자본금은 증가한다. 맞아요. 주식을 배당하면 자본금이 증가되죠. 이게 무상증자예요. 자, 우리 주식으로 배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주식으로 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금은 증가하는데 자, 우리 이익 배당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보실래요? 이익 배당은 두 가지로 해요. 하나는 현금 배당. 하나는 주식 배당.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있어. 현금으로 배당하면 어떡하냐면 현금 배당하는 것은 잉여금을 배당하는 거야. 이익 배당은 이익 잉여금을 배당하는 거죠. 그럼 이익 잉여금이 없어져. 이익 잉여금이 없어지면서 대변에 현금이 나가는 거야. 이게 현금 배당이야. 이게 현금 배당. 이건 자본의 감소야. 자산의 감소, 자본의 감소야. 근데 주식 배당은 어떻게 하느냐? 주식 배당은 이익 잉여금을 배당하는 건 똑같아. 근데 주식으로 배당했으니까 여기가 뭐가 돼? 자본금이 된다고. 주식을 발행해서 줬으니까. 현금으로 배당하면 현금인데 주식을 배당해서 줬으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 자본금. 그럼 이건 자본의 증가, 이건 자본의 감소야. 그게 자본의 불변이 된다고.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니까 자본 불변. 이게 주식 배당이야. 그래서 주식으로 배당하게 되면
자본금은 증가하는 거예요. 현금 배당하게 되면 현금이 감소하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답은 2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자, 3번에 주식 발행 초과금과 같은 자본잉여금이라도 주주에게 배당이 가능하다. X. 자, 주주에게 배당한 거는 이익잉여금만 배당하는 거야. 자본잉여금은 배당이 불가능해. 자본잉여금은 배당 안 줘요. 이익잉여금만 배당이 가능한 거야. 주주에게는. 자본잉여금은 배당 안 된다. 자, 그 다음 4번에 자본이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될, 채권자가 아니야. 채권자가 아니라 누구? 소유주에게 귀속될 잔여 지분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야 돼. 채권자한테 지급하는 건 부채야. 소유주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자본거래로부터 봤을 때 틀렸어. 자본거래 X. 손익거래야. 기타 포괄 손익은 손익거래에서 발생하는 거야. 근데 자본 항목에 속하는 거지. 거래는 손익거래야. 알았죠? 제재기 기회바 있죠? 그건 다 손익거래에서 나오는 거지 자본거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 2번. 한국은 2001년 초에 주당 5,000원인 보통주 몇 주? 100주를 주당 얼마씩에 6,000원에 발행했을 때 분개를 하라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몇 주를 발행했어요? 100주를. 액면이 얼마인데? 5,000원인데 얼마씩에 발행했대? 6,000원. 그럼 얼마야? 50만 원짜리를 60만 원에 발행한 거 아니야? 그럼 분개하면 대변의 자본금은 50만 원. 차변의 현금은 60만 원. 그럼 10만 원만큼 돈 더 받았죠? 이걸 뭐라 그래? 주식 발행 초과금 10만 원. 이렇게 분개하는 거야. 정답은 1번이 정답이야. 1번. 그게 보통주 자본금이라고 나왔죠? 그냥 자본금 그래도 되고 보통주 자본금 그래도 관계없어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뒤로 넘어가서 4번 봅니다. 4번. 자, 자본 변동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 그랬죠? 자본 변동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 자본 변동은 증감을 쓰는 거죠. 자본 변동표는 자본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내용을 쓰는 거야. 그럼 자본이 불변하는 건 쓰는 거 아니야. 자,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감소. 그 다음 유형자산 재평가 이익. 이거는 증가. 자본이 증가한 거고 FVOCI 금융자산 평가 이익. 이건 기타 포괄 이익이니까 증가. 현금 배당. 이거는 감소. 주식 분할. 이 주식 분할은 불변. 주식 분할은 불변이야. 그러니까 자본 불변이니까 자본 변동표에 안 나타나죠. 그럼 주식 분할이 뭐냐 이 얘기예요. 여기 봐봐요. 주식 분할이 이 얘기입니다. 주식 한 장 액면이 5,000원이야. 에? 다시 액면이 5,000원이야. 그럼 얼마야? 5,000원 되지. 그럼 주식 분할이라는 게 뭐냐? 분할이라는 게 한 장의 주식을 여러 장으로 쪼개는 거야. 이게 분할이야. 그러면 이 한 장의 주식을 10장으로 쪼갰다고요. 10장으로 쪼개. 이게 분할한 거야? 그러면 액면 금액이 얼마가 되겠어? 액면 금액은 500원으로 줄어드는 거야. 10장으로 쪼갰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금액은 얼마가 돼? 5,000원 되잖아. 그러니까 금액이 안 변하잖아. 그래서 주식 분할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액면 분할이라고도 해. 주식 분할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액면 분할 그러기도 합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요. 뒤로 넘어가서 자, 8번. 기타 포괄 이익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거래는 그랬죠. 우리 기타 포괄 이익은 제재기 기해바만 있죠. 그럼 거기서 제재기 기해바만 찾아. 제재기 기해바 아닌 건 기타 포괄 아니야. 자, 재직이 기회가 찾았어? 어디서 몇 번이야? 5번이죠? 5번에 유형자산에 대한 최초 재평가에서 평가 이익이 생겼잖아. 그럼 재평가에서 평가 이익이 생겼으니까 이게 이름이 뭐야? 재평가 잉여금이지. 그럼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 손익이지.
그렇죠? 그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됐어요? 자, 11번까지만 보겠습니다. 11번. 자, 주당 액면 5,000원인 보통주 100주를 8,000원에 현금 발행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그랬죠? 자, 그럼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면 몇 주를 발행했다 그래서 주식을 100주를 얼마씩에 액면 5,000원짜리를 얼마씩에 발행했대? 8,000원에 발행했다며. 맞아? 그러면 50만 원짜리를 80만 원에 발행한 거죠? 그럼 분개해봐. 대변의 자본금은 50만 원. 차변의 현금은 80만 원. 그럼 30만 원만큼 뭐야? 주식 발행 초과금 30만 원. 이때 주식 발행 초과금은 다른 말로 자본잉여금이야. 자본잉여금이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옳지 않은 것. 자, 자산 증가하는 거 맞죠? 1번에 자산 현금이란 자산 증가하죠? 2번에 자본도 증가하죠? 자본금? 3번에 수익은 불변. 여기 수익 없잖아요. 그게 수익은 불변 맞고 부채도 불변. 부채가 어디 있어요? 여기 부채 없는데. 맞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 틀렸어 이게. 여기 이익잉여금이 어디 있어? 자본잉여금이 증가한다는 맞아. 이익잉여금은 그 밑에서 이익잉여금 밑에서 가로쳐.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려면 뭐가 나와야 증가해?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 당기순이익이 나와야 돼. 당기순이익이 나와야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기순이익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요. 자본 다 마무리하고요. 자본 2가지만 배우고 마무리하고 이제 수익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